그동 씨 어떻게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기는 것 같던데. 짜도 되는 여드름이랑 안 되는 여드름을 저희도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연고 발라도 뭐 짜지지 않거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정성 여드름이 시간이 지나면 배출이 되게끔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피부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안쪽에서 깊게 나는 여드름, 이걸 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곤란인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드름을 진단명으로는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해요. 밑에 주머니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여드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짜야 되지 않을까요? 짜야 될 것 같다. 짜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냅두면은 굳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일단은 발견한 즉시는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염증성 여드름, 모낭에 딱 열려있는 구멍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상태라서 그걸 짜는 순간 염증 물질들이 주변에 확 터지면서 훨씬 큰 염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한 즉시는 일단은 누르거나 짜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게 사람이 한번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걸 짜야겠다는 집착과 집념이 생기면서 나올 때까지 하면서 그때 흉터가 많이 져요. 그때 위축 흉터, 꺼진 흉터가 많이 생기고 특히나 낭종성 여드름이 깊은 데 생긴 여드름이라서 흉터가 생겼을 때 또 깊게 생겨요. 문제지. 충격적이야. 문제지. 그동 씨 어떻게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저는 되게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손에 만져지니까 어떨 때는 이걸 가지고 놀기도 하고. 반복되니까, 그쵸? 이게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기는 것 같던데. 맞아요. 여드름이 잘 생기는 모낭이 있어요. 그 자리에 피지름도 많이 커져 있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맨날 여드름은 비슷한 자리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특정 모낭들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 피부 속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상처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여드름이라는 건 기름샘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죠. 근데 그것들이 쉽게 배농이 되지 않고 내지는 생성되는 양이 너무 많을 때 안에서 좁쌀, 면포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엘리베이터가 꽉 찬 것처럼 막혀가지고 배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안에서 좀 주머니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언제 냉찜질을 해야 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딱딱하고 아파요. 굉장히 막 붓기 시작하고 이제 초기 단계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어디 발목 삐끗하거나 다쳤을 때 냉찜질 하면서 급한 염증 가라앉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냉찜질을 해주면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일단은 좀 더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부풀고 아픈 시기 지났어. 이럴 때는 오히려 온찜질을 해주면은 그것들이 이제 잘 익어서 배농이 되기 쉬운 상태로 변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점이 그렇다고 해서 온찜질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홍조가 심하거나 예민한 분들, 혈관이 많이 확장돼 있는 분들은 얼굴이 더 붉어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3번 정도만 국소 부분 위주로 해주셔야지 얼굴이 많이 붉어지지 않고 자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찜질 하고 나서도 사실 남아있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면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이 만져줄 경우에는 이제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여드름 연고는 사실 이 깊은 피지샘 근처에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자체가 엄청 그 단독으로는 효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표면에서 익었다던가 변홍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을 때 연고를 발라주면 어쨌든 가라앉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오신이라던가 뭐 나직사 같은 항생제 연고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디페린 같은 레티노이드 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주게 되면은 좀 더 염증을 좀 더 가라앉히는 걸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연고의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여드름 연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드름 연고는 공통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쟁이 막 진행돼가지고 계속 주변의 정상 조직도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흉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드름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 과정을 좀 잘 가라앉혀줌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여드름이 이제 고름도 차고 좀 더 아무는 과정을 좀 촉진시키는 거죠. 이렇게 연고 발라도 뭐 짜지지 않거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낭종성 여드름은 집에서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여드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좁쌀이라든지 조금 표면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여드름 짜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짤 수도 있는데 얘는 셀프로 하다가 정말 심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르는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잘 가라앉지 않고 딱딱하게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결국엔 병원에 와야 되는 부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염증 주사 같은 주사를 맞아서 안에 우리가 표면에서 들어갈 수 없는 약물을 안에 정말 딱 주사를 주머니 속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염증이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흉터를 예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 너무 다발성이고 많이 생길 경우에는 약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피지샘도 좀 말려주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남성성 여드름이 반복할 경우에는 특정 부분의 피지샘을 좀 줄여주는 여러 가지 레이저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죠.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짜도 되는 여드름이랑 안 되는 여드름을 저희도 구별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표면에 나와서 누가 봐도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 딱 짜고 싶은 여드름 어떤 건지 아시죠? 노랗게 익은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배농하기 제일 쉬운 경우고, 병원에 왔을 때도 그런 것만 배농해드려요. 난종성 여드름이 시간이 지나면 배출이 되게끔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까 그 온습포 하거나 염증 반응이 좀 끝나가면서 표면으로 이제 쉽게 나오기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배농을 해드리기도 하죠. 그럼 1차적으로 조치해놓고 피부가 오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네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리고 초반에 아예 이제 아까 냉찜질하는 단계에서부터 빨리 주사를 맞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이 더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병원에 아예 처음부터 오셔도 괜찮고, 당장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라든지 안 됐을 때는 온찜질, 냉찜질 같은 거 하시고 연고 발라주면서 최대한 그 염증 반응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겉에서 보여서 만져지긴 하지만 짜기 어려운 낭종성 여드름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낭종성 여드름이 더군다나 흉터로 진행하기 쉬운 여드름 종류다 보니까 잘 관리하셔서 흉터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